자, 이렇게 각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로 이행이 됩니다. 먼저 깨닫고 나면 스스로를 좀 어느 정도 자기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발짝 그 상황에서 물러나서 과거의 시점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객관화시켜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도 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내가 뭔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만이 꼭 전부고 그 사람만이 꼭 내 짝이 아니었는데 자꾸 내가 미련을 두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 핑계만 댔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헤어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슬픈 세월을 보내고 있어. 이렇게까지 외부에서 문제를 찾기보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때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떠나게 되고 말았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자신이 혼자 다 풀어낼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시련의 아픔을 겪고 극복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기가 한 10여 년 걸렸습니다. 제가 워낙 뭐라고 그럴까요? 좀 치밀했던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한 가지를 목표를 세우면 굉장히 성취욕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깨지고 났을 때는 그것이 극복되기까지가 시간이 저는 참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오래 걸리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몇 년이 걸리든 그 과정은 당사자에겐 너무나 힘든 과정이죠. 많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지금 현재 시련의 상처로 인해서 지난날에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아픔을 아직 극복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공감이 될 것이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상대방을 너무나 좋게만 보다가 결혼 문턱에서 딱 멈추고 나면 굉장히 좌절이 됩니다. 실패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메꿔질 수 없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랑의 실패라는 것은 인간에게 또 한편으로선 성숙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 사람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 문학가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련의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훨씬 더 좋은 작품이 탄생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많이 성숙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실패했고 지난날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갖고 여전히 마음을 못 버리고 미련을 못 버리고 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복수심으로 갖고 떠밀려서 이렇게 결혼으로 바로 이행하고 아무나 만나면 이제 그냥 바로 잊어버리고 결혼할 거야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반복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성찰해야 되고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는 성숙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성과 회개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행이 됩니다.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그냥 그러려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내가 한번 바뀌어야겠다. 행동도 몸도 액션도 그냥 취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환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새 출발을 향한 의지와 기대감을 강력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왜?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혼자 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혼자만의 동굴에 갇혀서 오랜 시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해 있다가 좌절감에 빠져 있다가 배신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상대방의 원망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막 이렇게만 계속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다가 그 상태가 계속 가면 갈수록 자기가 점점 피폐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혼자서 그런 상처가 없을 때는 아무렇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많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누구든지 시간이 괴로워지고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잠이 잘 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 막 불면증도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 이 상태가 자신을 자꾸 갉아먹고
피폐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너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고 그 전환점의 요구와 강력한 그 내적인 열망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전환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결혼 문제는 내 스스로가 풀 수도 없고 또 내 스스로가 그 단계에서 마음대로 풀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그대로 그냥 이행이 되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뭔가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제 과거의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연인에 대해서, 좋아했던 그 사람의 그 과거의 흔적만을 품고 계속 미련을 두면 이것이 결국엔 나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가 계속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전환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력한 추동력을 갖게 됩니다. 강력하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이대로 안 된다는 자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 앞에 그대로 바로 새로운 장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 열리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4단계의 장면에 봉착을 합니다. 질곡의 단계, 수렁에 깊이 빠진 것처럼. 저 사진 속에 있는 분, 지금 진흙에 빠져서 막 헤어나려고는 하는데 그게 쉽게 하루아침에 금방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단계에 놓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잘못하면 더 깊이 빠지게 되고. 전환을 시켰는데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가능성을 갖고 또 만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또 소개도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생겨서 새로운 사람과 또 만나는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로 모든 것이 다 매끄럽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런 깊은 단계에 빠져있던 사람은 그러한 새로운 전환 의지를 갖고 새 출발을 하게 될 때 바로요, 이 단계에서 많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새 출발의 기대감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별로 다른 것을 못 느낍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몰입이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맨 처음에 화면에 의자의 모습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첫 시간에 대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제가 만나는 남성, 또 제가 만나는 여성이 있어요. 자, 이성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단계가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새롭게 만나면 새로운 사람, 과거에 그런 좋은 추억을 갖고 있고 좋게 사랑했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애인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정리하고 나서 새 사람을 만나고 나면 바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희미하든 좀 더 강하게 선명하든 그 사람이 그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심리의 상태가 놓이게 될까요? 경험자들은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을 자꾸 의식해요. 이 사람에게만, 새로운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의식이 돼요. 또 그 사람과 비교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비교가 됩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어떤 경우는 죄책감도 듭니다.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은 막 이런 느낌까지도 들고. 자,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심리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금방 몰입이 안 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니까 괜찮고
얼마든지 자기와 어울리는 사람이고 주변 사람도 추천했고 본인도 봐도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과 몰입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심리 상태가 계속 수렁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뭔가 발목이 딱 잡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빈 의자에 그 옆자리에 지난날에 이미 정리되고 없고 끝나버린 과거의 애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자꾸 빠지니까 새로운 사람에게만 몰입하고 몰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혼자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혼자 은둔 생활로 그냥 접어들고 아예 혼자 이럴 바에는 괴롭지 않고 혼자 있는 건 편하니까 아예 그냥 좀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시간을 흘려버리면 되겠지 뭐. 아니 결혼 이제 지겨워. 결혼 그냥 후순위를 밀어버리고 일에 몰두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뭐 새로운 곳에만 자꾸만 빠져들어가려고 해요. 자, 이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수렁의 단계, 질곡의 단계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 기간을 오랫동안 계속 시간을 끌어갈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혼자들은 새 출발이 어렵고 그 지난날의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그 기간이 혼자 지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혼자만의 그 고립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만 머무르면 절대로 새 출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보겠습니다.